요로결석의 원인 분석 및 효과적인 예방 전략. 1. 서론. 요로결석의 이해. 1. 정의 및 주요 유형. 요로결석은 소변이 생성되고 수송, 저장, 배설되는 길인 요로,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결석 돌이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변 내 칼슘, 수산염, 인산염 등 특정 성분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 결정체가 뭉쳐 돌 모양의 결석이 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결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분류됩니다. 요로결석은 그 구성 성분에 따라 크게 4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체 요로결석의 약 80%를 차지하는 칼슘결석으로 대부분 수산칼슘이 주성분이며 일부는 인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산이 주성분인 요산결석, 요로감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루바이트 결석, 그리고 유전질환인 시스틴요증과 연관되어 드물게 나타나는 시스틴 결석이 있습니다. 결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1. 2. 발생률 및 재발률. 요로결석은 비뇨의학과 환자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미국인의 약 10%가 평생 동안 요로결석을 경험하며 남성의 경우 19%, 여성의 경우 9%의 발생 위험성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2~3배 더 흔하게 발생하며 과거에는 20에서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고령층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요로결석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석 제거 후 평균 1년 내 약 7%, 5년 내 약 35~50%까지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10년 내에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충격파 쇠석술 등의 시술 후에도 미세한 결석 조각이 남아있을 경우 재발 속도가 증가하여 같은 위치에 다시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높은 재발률은 요로결석 관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3. 요로결석의 만성적 특성과 예방의 중요성. 요로결석은 의학계에서 출산통, 급성치수염과 함께 3대 통증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며 통증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요로결석은 단순히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넘어 높은 재발률과 잠재적인 신장 손상 위험으로 인해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석이 방치될 경우 신우신염,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감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손상 및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는 결석이 있어도 요로가 완전히 막히지 않거나 요로 막힘이 오래되어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요로결석 관리가 단순히 증상 발생 시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재발 위험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방은 급성 통증의 고통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신장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2. 요로결석의 주요 원인 및 위험 인자. 요로결석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석 형성은 소변 내 결석 형성 물질의 농도 증가, 결석 억제 물질의 감소, 소변의 정체, 요로감염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2. 1. 수분 섭취 부족.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석을 이루는 결정들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요석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 손실이 커져 소변이 더욱 농축되기 쉬우므로 결석 생성이 용이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2.2. 식생활 요인. 식생활은 소변의 화학적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요로결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분. 과도한 염분 섭취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켜 칼슘 결석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무기질이지만 과도할 경우 골다공증 및 요로결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및 퓨린,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하여 요로결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퓨린은 요산의 전구물질이므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 내장 부위, 진한 고기 국물, 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등의 과다 섭취는 요산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수산요는 결석의 대표적인 형성인자이며 수산은 적은 배설량으로도 소변의 농축 및 요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 코코아, 차류 홍차, 견과류, 커피, 대왕, 케일, 콩, 고구마, 아몬드, 참깨씨 등 수산이 풍부한 음식의 과다 섭취는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 칼슘은 요석의 주요 성분이지만 칼슘 섭취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체내 칼슘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수산 흡수를 증가시키고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칼슘 섭취 제한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량의 칼슘 약제는 결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 요로결석 발생에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주변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 소인. 요로결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적 취약성이 중요한 위험인자임을 시사합니다. 시스틴 요증과 같은 특정 유전 질환은 직접적으로 결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및 온도,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 사막, 열대지방에서 요로결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음식, 온도, 습도 등 복합적인 환경 요인의 작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 배출량 증가로 인한 소변 농축이 결석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듭니다. 비타민 D 노출.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 D 형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늘려 요로결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저질환 및 해부학적 이상. 특정 질환이나 요로계의 구조적 이상 또한 요로결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요로감염. 특정 박테리아는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루바이트 결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요로 감염이 동반될 경우 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 비만, 당뇨병, 통풍,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대사질환은 요로결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만과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소변에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 요산, 나트륨, 인산 등의 배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부학적 이상, 신우요관 이행 부패색, 요관 및 요도 협착 등 요로의 해부학적 이상은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유발하고 이는 결석 생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소변 구성 성분 이상, 결석 형성 촉진, 억제인자 불균형. 결석은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 등 결석 형성 물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구연산, 마그네슘, 인산염 등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인자의 농도가 낮아질 때 잘 형성됩니다. 저구연산 요증. 요로 결석 환자의 약 6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대사 이상 중 하나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그 배설량 감소는 결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요산 요증. 소변 내 요산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태로 요산 결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칼슘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 요증, 하이퍼칼시우리아. 소변으로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상태로 칼슘 결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수산 요증, 소변으로 수산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태로 수산 칼슘 결석의 주요 원인입니다. 2.6. 요로 결석 원인의 다면성과 복합적 상호작용. 요로결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기후, 비타민 D 노출, 생활습관, 수분 섭취, 식단, 운동, 기저질환, 그리고 소변 내 화학적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더운 기후는 땀을 많이 흘리게 하여 탈수를 유발하고 이는 소변 농축으로 이어져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고단백 식단은 소변을 산성화하고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요로결석 예방이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질병의 발생이 여러 요인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은 요로결석이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3.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요로결석의 예방은 재발을 막고 신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은 크게 생활습관 개선, 식이요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개인의 결석 유형과 대사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3.1. 생활습관 개선. 3.11.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및 권장량. 수분 섭취는 요로결석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변을 희석하여 결석 형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소변량을 늘려 결석 결정이 요로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 자연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의 소변 배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최소 하루 10잔, 약 3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변 색깔이 무색에 가까운 묽은 소변을 볼 정도로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적절한 수분 섭취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격렬한 신체 활동 시에는 더욱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음료 선택에 있어선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구연산이 풍부한 오렌지 주스, 레모네이드 등 시큼한 과일 주스는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탄산음료,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함유된 음료, 과도한 카페인 음료는 결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는 일시적인 이뇨작용으로 작은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예방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알코올 섭취량 증가는 소변 중 칼슘, 인산염 및 혈중 요산 수치를 증가시켜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3.12.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체중 유지.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요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걷기, 뛰기, 줄넘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며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요로결석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이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과 대사질환을 모두 앓고 있는 경우 소변에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 요산, 나트륨, 인산 등의 배출이 늘어나 결석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생활 습관 또한 결석 위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식이요법 상세. 식이요법은 요로결석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특정 음식의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섭취와 전반적인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21. 염분 섭취 제한.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여 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등 염장식품, 가공식품, 훈제고기, 통조림 수프, 간편식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국물이나 찌개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3.2. 적절한 단백질 및 퓨린 함유 식품 섭취.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하여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권장량은 정상 체중 1kg당 0.8에서 1.2g으로 이는 몇 끼 식사에 고기 80g, 생선 100g, 계란 2개, 두부 16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요산 결석의 경우 요산의 전구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내장 부위, 진한 고기 국물, 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3.23. 수산이 풍부한 음식 섭취 조절. 수산은 요로결석 형성의 주요 인자이므로 수산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 코코아, 차류, 견과류, 커피, 대왕, 케일, 콩, 고구마, 아몬드, 참깨씨 등이 수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만 요로결석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이 풍부한 음식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여 장에서 칼슘과 수산이 결합하여 흡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24. 구연산 및 섬유소 섭취 증대. 구연산은 소변 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결정체 형성을 방해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요로결석 환자에게 저구연산 요증이 흔히 나타나는 대사 이상 중 하나이므로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렌지, 자몽, 귤, 토마토, 레몬 등 시큼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 레모네이드 등이 좋은 구연산 공급원입니다.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과 결합하여 대변을 통한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소변을 통한 칼슘 배설을 감소시킵니다. 잡곡밥, 야채, 해조류, 과일 등이 섬유소가 풍부하여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25. 적절한 칼슘 섭취. 요로결석 환자에서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결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슘 섭취가 너무 부족하면 체내 칼슘 대사에 불균형이 생겨 수산 흡수가 증가하고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나 멸치 등을 금지할 필요는 없으며 정상 골밀도를 유지하면서 하루 1000-1200mg의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등 소변 내로 칼슘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칼슘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칼슘 약제는 결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3.26. 비타민C 섭취 주의. 결석 성분이 수산 칼슘인 환자의 경우 비타민C의 과다 복용은 소변 내 수산 배출을 증가시켜 결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3. 약물요법. 요로결석의 재발이 빈번하거나 특정 대사 이상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결석의 성분을 분석하고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 결석 관련 위험 인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개인의 대사 특성에 맞춰 처방되어야 합니다. 약물요법은 소변의 pH를 조절하거나 결석 형성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결석 억제 물질의 배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산성 상태에서 잘 생기는 요산석이나 시스틴석에 대해서는 구연산제제나 중탄산염 나트륨 등을 복용하여 소변을 알칼리화할 수 있습니다. 칼슘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티아지드 이뇨제와 같은 약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요산요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알로푸리놀을 사용하여 대사 이상을 개선하고 결석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기간 중에는 요중 pH 및 혈중 칼륨 레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요중 pH는 6.5에서 7.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아래 표는 요로결석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약제와 그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3.4. 장기관리 및 정기검진의 중요성. 요로결석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므로 예방은 일회성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장기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석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미세한 결석 조각이나 재발 위험 요인은 언제든지 새로운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요로결석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로결석은 증상이 없어도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 검사나 방사선 검사, CT 등을 통해 요록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진단율이 높지만 4mm 이하의 작은 결석이나
요관 깊숙이 있는 결석은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CT 촬영이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결석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식습관, 생활습관, 가족력,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예방 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요법을 처방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재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높은 재발률과 잠재적인 신장 기능 손상 위험으로 인해 단순한 급성 질환을 넘어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수분 섭취 부족, 특정 식생활 요인,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기저질환 및 소변 구성 성분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원인 구조는 요로결석 예방에 있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핵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하고 꾸준한 수분 섭취, 하루 2-3리터의 물을 마셔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이 묽은 노란색 또는 무색에 가깝도록 수분을 보충하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 외에 구연산이 풍부한 감귤류 주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유지, 염분 섭취 제한, 가공식품, 염장식품,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 소변 내 칼슘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단백질 및 퓨린 섭취 조절,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피하고 요산 결석의 경우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산 섭취 조절,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홍차 등 수산 함량이 높은 식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고 필요시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수산 흡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 및 섬유소 섭취 증대, 오렌지, 레몬 등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과 잡곡밥, 야채, 해조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해야 합니다. 적절한 칼슘 섭취 유지.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음식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체중 유지. 적절한 신체 활동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비만은 요로결석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의와의 상담 및 맞춤형 관리, 요로결석 재발이 작거나 특정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후 개인의 결석 유형과 대사 특성에 맞는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석의 유무와 신장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의 예방은 단순히 질병의 고통을 피하는 것을 넘어 신장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에 제시된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로결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